어느 노학자의 고백 이 개가 단지 한 마리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회의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 덮인 창밖,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유전자 포럼 회의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한 동양계 노인이 천천히 연단 위로 걸어 나왔다. 이름은 박도윤. 올해 72. 평생을 유럽에서 유전학 연구에 바친 대한민국 출신의 과학자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이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진돗개에 관한 발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이들이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던 참이었다. 여러분께 오늘 단지 한 견종이 아닌 하나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세계 유수의 유전학 권위자들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중 가장 앞줄에는 독일 본 대학의 명예교수 클라우스 마이어가 앉아 있었다. 그 눈빛엔 명백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진도, 한국의 어떤 시골 섬에서 왔다는 게 말씀이신가요? 그는 과거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개를 연구하느니 차라리 베르사유 궁전의 궁중 강아지를 분석하지요. 하지만 박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300쪽에 달하는 자료집과 하나의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다. 한 아이 옆에 앉은 하얀 진돗개, 그리고 그 눈동자 속 깊은 무언가. 저는 이 개에게서 기억을 보았습니다. 말도,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눈에서 너무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존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조명이 천천히 낮아지고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지금부터 제가 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이제는 잊힌 이름의 작은 섬, 노스햄 섬, 노어스햄 아일랜드에서였다. 노르웨이 북부 해안에 외따로 떨어진 그 섬은 눈보라와 바다 안개로 뒤덮인 채 수백 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던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였다. 박도윤 박사가 그 섬에 처음 발을 디딘 건 한 통의 손편지 때문이었다. 발신인은 조그만 해양생물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국계 이민 2세 김아린 박사였다. 박도윤 박사님, 저는 우연히 매우 이상한 견체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서열을 간단히 분석해 본 결과 지금까지 어떤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 유전적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견체는 20년 전 한 노인이 한국에서 데려온 개라며 바다에 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진돗개와 관련이 있을까요? 편지를 읽는 순간 박도윤의 가슴은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수년 전 진돗개의 유전적 고립성과 고대성을 추적하다가 중단된 연구 프로젝트를 가슴에 묻어둔 상태였다. 그때 그의 스승 앙드레 페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도, 아시아 변방에서나 존재하던 설화 속 존재 아닌가? 도윤, 너는 과학자가 되려는 거냐? 민속학자가 되려는 거냐? 결국 그는 연구비를 잃고 논문 발표도 무산된 채 조용히 연구소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문이 열린 것이었다. 박도윤은 고민 없이 짐을 쌌다. 그가 선택한 첫 장소는 논문도 회의장도 아닌 그 개가 묻혔다는 바닷가 무덤이었다. 20년 전 어떤 진실이 이곳에 묻혔는가? 그는 바닷가의 작은 언덕 위에서 조심스럽게 눈 덮인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낡은 쇠고리에 걸린 동그란 명찰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거기엔 흐릿하게 한글이 남아 있었다. 백령. 진도에서 왔다. 그 순간 그가 억누르고 있던 모든 의심이 부서지듯 무너졌다. 박도윤 박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스햄 섬의 작은 연구소에서 김아린 박사와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보관 중이던 유전자 샘플을 꺼내들었다. 이게 그 아이가 남긴 건가요? 김아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다. 백령이라는 개는 20년 전 한 노인 어부가 조국에서 데려온 마지막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 노인이 돌아가시고 백령도 며칠 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죠. 우린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 해양 표본 정리 중 그 개의 조직이 우연히 보관돼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샘플을 현미경 아래 올리는 순간 박도윤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컴퓨터를 열고
진돗개 유전자 프로파일을 불러왔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먼지 속에 익힌 수치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그래프를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샘플은 놀랍도록 완전하게 박도윤이 과거 직접 진도에서 채집한 유전자와 99.3% 일치했다. 심지어 특정 고대 유전자 마커 WL2는 그가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서열이었다. 그 유전자는 현대의 어떤 견종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 고창 고분에서 출토된 기원전 1000년대 개뼈 화석에서만 미세하게 추출되었던 형질. 그럼 이 개는, 박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00년 전의 유전자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단 말인가요?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견종 보존이 아니라 고대 생명체의 유전적 복원이라는 인류 역사적 사건임을. 그리고 그는 결정했다. 진돗개의 유전적 진실을 다시 세상 앞에 꺼내 보이겠다고. 박도윤은 즉시 유럽 유전자연합 EUGB의 분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장은 싸늘했다. 한국 토종견에 대한 연구는 이미 관련 사례가 희박하며 해당 샘플의 학술적 가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수십 년의 학문 생활 동안 그는 이미 익숙했다. 동양인의 연구가 서양 학계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는 직접 논문을 작성했다. 백령 샘플과 고대 화석의 WL2 유전자 보존율, 진도연지 표본과의 상호 개통 비교. 결론은 명확했다. 진돗견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견종보다도 고대 유전자의 원형을 순도 높게 간직한 생물학적 타임캡슐이다. 하지만 유럽 유전학 저널 3곳은 모두 게재를 거부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회신했다. 본 논문은 과도한 민족적 정체성을 반영하며 객관성에 결여됨. 동양의 문화적 신화를 과학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함. 그 메일을 본 김아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차별이에요. 백령은 그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도윤은 담담히 말했다. 하리나, 이건 그저 학술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한 생명의 기억을 무시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야. 그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다. 과거 그를 외면했던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고유전자 분석팀. 그들은 오래전부터 고대 생물종의 복원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민족성이 배제된 데이터 중심 접근을 원칙으로 삼았다. 며칠 뒤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 박사님, 당신 논문 읽었습니다. 분석 샘플 전부 넘겨주세요. 유럽 학회는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몽펠리에 대학의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했다. 단 3문장이 박도윤의 손에 쥐어졌다. 샘플 W 버크라이용은 고대계 화석과 유전자 일치율 98.6% 이상. 현대 견종 중 가장 높은 유사율은 진도 출신 샘플군. 이는 학술적으로 고립된 진화 계통의 증거로 간주됨. 이 보고서를 손에 든 박도윤은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유전학 연맹 총회에 논문 발표를 신청했다. 주제는 유전적 타임캡슐, 동아시아 토착견의 고대 유전자 보존 현황. 사전 심사위원회의 반응은 미묘했다. 그러나 결국 허가가 떨어졌고 발표일은 가장 마지막 순서, 청중이 대부분 빠져나간 오후 5시 반으로 배정되었다. 그는 예상했었다. 그리고 그를 방해할 존재도 알고 있었다. 총회 당일, 앞줄에는 이 분야의 전통 강자인 영국 케임브리지의 알렉산더 루이스 박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진돗개는 아시아의 문화적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자신의 아프간 하운드 연구를 신성시했다. 박도윤이 발표를 시작하자 루이스는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중얼거렸다. 또 동양의 전설이군. 과학이 아니라 전시회지. 그러나 박도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스크린에 띄운 첫 이미지. 백령의 유전자 구조표. 그 옆엔 고창에서 채취된 기원전 1000년대계 화석의 염기서열. 그리고 놀라운 그래프.
98.6% 일치율.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의 수치는 이 존재가 수천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넘긴 다음 슬라이드에서 청중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현대 견종들의 유전자 오염도 그래프. 아프간 하운드, 서구 견종 사종 교잡 흔적 시바견, 3차례 이상 외형 개량 기록 아키타견, 19세기 후반 투견용 교배 흔적 진도견, 교잡 흔적 없음, 변형도 없음. 그 순간 박도윤은 정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루이스 박사님, 당신에게는 귀족의 피를 자랑하지만 저는 야생의 기억을 간직한 이 존재를 더 경외합니다. 고립되었으나 순수했고 잊혔으나 살아남은 개 백령은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박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숨을 참은 채 메모를 정리했고 또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 순간 한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영국 왕립유전학회의 부회장인 올리버 크레이 박사였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박 박사님,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주장하시는데 그런 폐쇄적인 계통은 유전병에 취약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진돗개는 그런 위험 요소가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청중의 시선이 다시 박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준비된 듯 천천히 답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많은 순종 견종들이 근친 교배로 인해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예외적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별표 자연 선택을 통한 유전적 강화 별표라는 제목이 뜨고 이어지는 사진들. 진도 해변의 험난한 바위 겨울 폭설 속먹이를 찾는 진돗개 수백 년간 외지견과의 교배를 금기시해온 마을 어르신들. 진도는 단지 섬이 아니라 자연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약한 개체는 살아남을 수 없었고 강한 유전자만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 자연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생존율, 질병 저항성, 감각기관 발달도에서 진돗개는 40여 종견종 중 1위를 기록했다. 순간 장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처음엔 미약했던 박수 소리도 뒤쪽 청중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줄에 앉아있던 루이스 박사. 그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조롱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이건 진짜다라는 묵직한 놀라움. 그 순간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쳤다. 박도윤은 그 눈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들으시는군요. 백령의 목소리를. 박도윤의 발표는 순식간에 세계 유전학 커뮤니티에 퍼졌다. 그는 따로 홍보를 하지도 않았고 언론 인터뷰도 자제했지만 소셜미디어와 학회 게시판, 유전자 관련 포럼은 별표 진도 레벌레이션 별표이라는 키워드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건이 의도된 반박 논문이 등장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사토 히데아키 교수, 두 번째는 중국의 량샤오칭 교수. 그들은 각각 이렇게 주장했다. 진돗개는 아키타견에서 파생된 변형견일 뿐이다. 진돗개의 유전자는 중화견에서 분리된 아류에 불과하다. 논문은 겉보기엔 정제되어 있었지만 분석표와 증거는 왜곡된 데이터와 유사한 문장 복사로 가득했다. 박도윤은 조용히 반격하지 않았다. 대신 논문 검증 네트워크 에센슈얼에 정식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불과 2주 후 학계에 2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사토 교수의 논문, 데이터 원본 미제출로 철회. 량샤오칭 교수의 논문, 표절 혐의로 게재 취소. 게다가 한 독립연구원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량 교수가 사용한 유전자표는 박도윤이 4년 전 학회에 비공식 공유했던 시트와 87% 일치했다. 결국 두 교수는 학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소속 대학에서도 연구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본과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그들의 무리한 반박 시도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한 일본 기자는 SNS에 이렇게 적었다. 진돗개는 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감추려 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날 밤
박도윤은 책상 앞에서 백령의 명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너는 단지 개가 아니었구나. 너는 진실을 깨우는 존재였어. 몇 달 후 노르웨이 노스햄 섬, 살얼음 낀 아침 바닷가에 조용히 서 있는 두 사람. 박도윤과 김아리는 언덕 위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 버크라용 He remembered and we forgot. 백령 우리가 잊었을 때 그는 기억했다. 기념비는 대리석이 아니었다. 노인이 개를 묻었던 자리의 바위를 다듬어 만든 소박한 형태. 그 위엔 진돗개의 실루엣이 새겨져 있었다. 눈동자만은 그날의 사진처럼 똑바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젠 누가 와도 널 찾을 수 있겠지. 박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자회견도 학회 논쟁도 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진도견 유전자 보존 아카이브 프로젝트.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각 지역에 남아있는 순혈견 샘플을 수집하고 그들의 기록을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디지털 타임캡슐로 보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아린 역시 연구소를 떠났다. 노스햄 섬에 작은 연구 공방을 차리고 사람과 동물의 유대에 대한 기록을 모으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그들이 전한 백령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번지고 있었다. 뉴욕타임즈, A 도그 데트 캐리드 타임 르몽드, 진도, 엘리치 앤두 사일런스 서울신문, 백령, 잊혀진 시간을 걸어온 게, 그리고 세계 유전자 포럼은 사상 최초로 특정 견종 단독 주제로 한 세션을 개최했다. 제목은 단 하나의 단어였다. 버크라이용. 그 이름은 더 이상 한 노인이 부르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이름, 진실의 이름, 그리고 인류가 잃어버린 순수성의 이름이 되었다. 그해 겨울, 박도윤은 고국으로 돌아왔다. 진도섬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수십 년 전 그가 처음 샘플을 채취했던 산비탈의 흙내음도 여전했다. 그는 조용히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박도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노인은 희미하게 말했다. 하얀 개 옆에 앉아서 자꾸 혀를 달라던 양반. 혹시 그 양반인가? 그 말에 박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개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상영회가 열렸다. 그는 노르웨이에서 찍은 영상 몇 장면을 보여주었다. 백령의 명찰, 고대 유전자 그래프, 눈 속에 앉은 진돗개. 어르신들은 아무 말 없이 가끔 눈시울을 붉히며 그 영상을 바라보았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 한 노인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아이가 먼 데서도 끝까지 우리 피를 지켰구먼. 그 말은 그 어떤 박사학위보다 묵직했다. 그 어떤 논문보다 진실했고 그 어떤 박수보다 따뜻했다. 박도윤은 마지막으로 노스햄 섬에 보낼 서신을 꺼냈다. 투, 김아린 박사, 하리나, 백령은 살아있는 유전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켜낸 건 너였고 우리였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기억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작은 몸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시간과 충성심,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예의일 테니까. 도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러나 백령의 기억은 여전히 세상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